유체 이탈은 사람들에게 늘 흥미로운 소재거리인 것 같습니다. 관련 글을 여러 개 훑어보며 전 꽤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인 유체 이탈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의식적인 유체 이탈과 진짜 유체 이탈의 차이는 이탈을 했을 때 보이는 풍경이 실제 풍경과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처음으로 유체 이탈을 경험했을 때 보았던 방의 풍경이 현실과는 무척 다르더군요. 꽃병에 꽂아둔 적이 없는 꽃이 있다든지 하는 미묘한 부분이 말이죠. 그 상황이 꿈이라는 걸 자각한 저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시도했었는데 유체 이탈의 대부분이 수면 마비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때 보이는 풍경은 대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뇌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환상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우주로 나가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등 그런 것들은 대부분 TV에서 본 영상을 끌어온 것이죠.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경험이 없는 제가 그것을 시도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으니 뇌에는 그것과 관련되어 저장된 영상이나 이미지가 없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낙하 도중에 보이는 풍경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리하게 만들어내려고 해봐야 애초에 정보 자체가 부족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것 또한 생리현상의 일종이자 뇌의 오류현상이라 판단했습니다. 신비한 체험 같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꼴로 자연스럽게 유체 이탈을 경험하곤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리얼한 꿈을 꾼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유지되는 상태에서 벽을 통과하거나 순간 이동을 하는 등 유체 이탈을 경험한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더군요. 제가 유체 이탈을 하는 패턴은 늘 이러했습니다. 먼저 위쪽을 향한 채 잠이 들면 온몸에 힘이 빠지며 어느 순간 체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때 몸의 안쪽이 강렬한 노란빛으로 차오르면서 그 빛이 마치 나의 본체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육체적인 한계를 초월하는 감각이 느껴질 때 영혼이 상반신에서 빠른 속도로 빠져나왔죠. 이 과정은 불과 1, 2초 만에 일어나는데 이것을 몇 번 반복하자 머릿속에 구상된 풍경이 점점 현실에 가까워지며 마지막엔 현실과 똑같은 모습이 비추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뇌가 거듭된 이탈에 익숙해진 건지 뭔지 나중엔 내가 진짜로 유체 이탈을 겪고 있는 게 맞는지 판단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죠. 그 상태로 몇 주가 지나자 이제 의식적으로 이탈을 할 수가 있었고, 그때부터 저는 예전에 여행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전체를 날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물론 현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말이죠. 사람은 기억 속의 아름다운 풍경을 다시 불러내는 것만으로도 꽤나 즐거움을 느끼는 존재더군요. 이렇게 또다시 몇 번을 경험하고 나니 이번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에 가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삼아 교토에 사는 대학 시절 친구를 찾아가 보기로 했는데 녀석이 사는 아파트 주소는 알고 있었지만 교토에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그곳은 제가 전혀 모르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무렵에는 제가 하는 유체 이탈이 스스로도 너무 현실적이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진짜로 이탈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었죠. 저는 인터넷 지도로 그의 집을 확인한 뒤 실험을 시작했고 한참을 헤맨 끝에 녀석의 집안까지 들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때가 한밤중이라 친구는 곤히 자고 있었는데 이름을 불러보기도 하고 코도 잡아봤지만 녀석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친구 방에 있는 가구의 위치와 벽에 붙은 포스터 같은 걸 기억한 뒤 몸으로 돌아왔고 다음날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것을 단도직입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적으로 그의 방에 찾아간 적은 없는 상태였죠. 제가 어제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자 말이 점점 없어지던 친구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 사람 써서 내 방 훔쳐보기라도 했냐?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순간 저는 제가 겪은 유체 이탈이 진짜라 확신하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그 친구와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녀석은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고, 결과적으로 친구 한 명을 잃게 됐지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온 세상 어디라도 드나들 수 있는 힘을 얻었단 생각에 그 정도는 사소한 일점으로 치부해버린 거죠. 전 앞으로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생각해낸 행동은 너무 비열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상형의 여성을 찾아서 어두운 밤하늘을 배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영혼의 상태로 잠들어 있는 여성에게 빙의하면 그녀를 내 맘대로 조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끔찍한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찾은 저는 잠들어 있는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어떤 강한 힘에 의해 튕겨져 버렸고, 영혼의 상태로 벽을 뚫고 옆방까지 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해서 망연자실해 있을 때 한눈에 봐도 악한 기운이 강렬하게 느껴지는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는 압도적인 힘으로 제 영혼을 찔러버렸습니다. 썩 꺼져. 그녀는 내 거야. 산 사람의 몸은 건드리지 못해도 영혼끼리라면 나보다 약한 너 같은 녀석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 말을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영혼의 상태로 이 세상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존재가 나 외에도 또 있으리라곤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공포를 느낀 저는 순간 이동을 해서 제 몸 안으로 들어왔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날이 밝을 때까지 벌벌 떨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유체 이탈을 한 상태에서 주변을 둘러보면 산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모를 존재가 주변에 우글우글거리는 게 보이더군요. 그것을 알게 된 후로 저는 유체 이탈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온갖 영혼들이 우글대고 있는 그곳에 두 번 다시 발을 딛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저의 망상이거나 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친구의 방 안 풍경을 마쳤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유체 이탈을 경험했다고 그리 믿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는 이미 유체 이탈을 경험했거나 혹은 이것을 자유자재로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요. 유체 이탈은 스스로가 무적의 존재가 되어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자신과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괴물들의 세계에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내가 한때 스케이트보드에 빠졌던 때가 있었는데, 밤이면 문을 닫은 슈퍼마켓 앞에서 혼자 연습을 하곤 했었지. 그날도 평소대로 혼자서 연습을 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까 앞에 있는 아파트 건물의 복도 창문이 보였어. 꼭대기층의 창문 난간에는 어떤 아이가 발에 얼굴을 괴고서 날 쳐다보고 있었는데 대충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더군. 얼굴은 자세히 보이지 않았는데 아이가 복도에 켜진 조명을 등지고 있어서 역광이 지는 바람에 얼굴에도 그림자가 졌었거든. 분명히 또렷한 시선이 느껴졌는데 왠지 기분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그곳만큼 연습하기에 좋은 장소가 없었어. 그래서 처음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매일같이 그곳을 오갔는데 어느 날 난 무언가를 깨닫고는 그날부로 스케이트보드를 때려치워버렸지. 그 사내 아이가 하루에 한 층씩 내려오면서 나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었거든.